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주가 눈에 보이는 방송 제주엔 오늘도 알찬 소식들과 함께 인사드립니다. 네, 요즘 제주의 거리가 아주 분주하더라고요. 거리마다 네. 뭐 다양한 휘황찬란한 현수막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네. 거리에서 스피커를 통해 나오는 신나는 노래 그리고 또 목소리들까지 네. 바로 제21대 대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기 때문이죠. 네, 정말 이제 선거철이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네. 저희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후보들의 움직임, 이 발걸음이 굉장히 좀 빨라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또 하나 정말 아주 특별한 움직임. 이거 발걸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또 있죠. 맞아요. 네. 바로 오늘인데요. 오늘이 세계 거북이의 날이라고 합니다. 귀엽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제주에서도 이 바다거북 주간 행사가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생태교육, 해양쓰레기 정화, 어린이 그림 공모까지 아주 다채롭고 풍성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이 바다 생물들이 제주 바다를 지키는 거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맞아요. 예,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이 바다 생물의 어떤 소중함, 중요함을 좀 같이 느껴보는, 돌아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자, 오늘 제주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소식은 화제가 있는 현장이라면 어디든 찾아가는 이주의 네. 키워드 시간 오민경 리포터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든 찾아가는 오민경입니다. 네, 이번에는 어디로 찾아갔는지 네. 궁금하고 또 어떤 키워드들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네, 바로 첫 번째 키워드는 네. 특화 해수욕장입니다. 특화 해수욕장이요? 네. 뭐예요? 그럼 말 그대로 특화면 뭔가 좀 특별한 해수욕장이라는 얘기겠죠? 네, 맞아요. 네. 이 올해 처음으로 음. 함덕해수욕장의 일부 해변에서 반려견들과 이용이 가능한 또 아. 그런 특화된 해수욕장이 열린다고 합니다. 네. 오, 그러니까 뭐에 특화돼 있냐? 반려동물과 특화돼 있는 오. 해수욕장 말 그대로 네. 그건 거네요. 오, 네. 올 여름이 좀 더 이 반려동물이 있는 가구한테는 특별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다음 키워드는 어떤 거예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마늘 자율 순찰대입니다. 마늘 자율 순찰 때? 네. 오. 이제 마늘 수확철을 맞이해서 우리 대정의 청년분들이 발을 벗고 또 나섰다고 하는데요. 네. 저녁마다 이 마을을 한번 싹 둘러보면서 음. CCTV가 포착되지 않는 이 사각지대까지 아주 꼼꼼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지역 청년들이 이렇게 직접 발 벗고 나서서 이렇게 나서니까 우리가 농촌 같은 경우에 좀 도난 사건이 많잖아요. 네. 이 맞아요. 도난에 대한 이 농민들의 어떤 그런 걱정, 시름을 좀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네, 예, 맞습니다. 다음 이슈는 뭐죠? 네, 마지막 키워드는 메밀 문화재입니다. 아, 오. 이제 또 메밀꽃 필 무렵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네. 이제 요즘 거리에 이렇게 차 세워져 있어가지고 뭐지 하고 보면은 옆에 메밀꽃이 예쁘게 있어서 막 사진 찍더라고요. 그렇죠. 네. 요즘 딱 메밀 그 철인데 메밀꽃은 봄과 가을 이렇게 두 번 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 봄 시즌에 요즘 시기에 딱 가기가 아주 좋은 적기라고 하는데요. 이 요즘 또 날씨가 굉장히 좋잖아요. 나들이 맞아요. 하기에. 맞아요. 그래서 몽글몽글 예쁘게 피어난 이 메밀꽃들 보러 한번 나들이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키워드를 몇 개 만났는데 네. 그럼 오늘 어디를 좀 다녀오셨나요? 오늘 제가 다녀온 키워드는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피디님 아직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아 감독님 제가 그래서 하는 말인데 뒷담화? 어제 제가 좀 세게 나갔거든요 저번 주에. 그러니까 좀 먹히더라고요. 찍고 오세요. 싫어요. 오. 싫어요. 지난번에 약간 싫어요. 세게 나갔어요. 같이 가. 다 나간 혹시 거예요, 혹시? 혹시 이번에도 제가 혼자 촬영 가라고 하면 안 한다고 할 거예요. 안 한다고. 그러니까 감독님도 좀 제 편 들어주세요. 네. 저는 언제나 민경 씨 편. 꼭 제 편 들어주셔야 돼요. 또 이렇게 하고 말 바꾸기 없음이에요. 미리미리 이렇게 자기 편을 만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피디님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왜 그러세요? 저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아프셨어요? 지금 너무 아파가지고 안 아픈 데가 없어요. 하고. 어떡해. 그래서 저 찍고 오세요. 저 혼자 찍고 와요? 저희 감독님 있잖아요. 감독님이요? 천사 같은 감독님이랑 찍고 오세요. 아,
내 생각에 뒷담화한 거 들은 것 저희 같아요. 한 팀이니까. 고마워요. 그래도 고맙다고는 하네 또. 빈말이지만. 오늘 촬영 주제는 바로 메밀. 마치 풀밭 위에 하얀 눈이 내린 것처럼 하얀 꽃송이들이 몽글몽글 피어올랐는데요. 메밀꽃으로 가득 덮인 이곳은 조천읍 와흘리입니다. 너무 예쁘다. 오늘 옷이랑 그러니까 너무 누가 잘 메밀꽃이에요? 누가 메밀꽃이에요? 안 보이네. 안 보이네. 메밀꽃이 흐드러지게 핀 이 계절, 와흘리에서는 매년 특별한 축제가 열립니다. 바로 와흘 봄 메밀 문화제인데요. 와, 이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 메밀밭에 오니까 네. 이렇게 넓은 부지에 가슴이 뻥 뚫리더라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혹시 그러시죠. 메밀 문화제라 어떤 것인지 한번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곳 메밀밭은 우리 선조들께서 옛부터 이제 메밀을 재배했던 곳입니다. 그런 곳에 2021년부터 주민들 스스로 기획을 해서 도민들과 관광객에게 좀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없나 해서 메밀밭도 조성하고 더 넓게 밭담도 조성하고 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와흘리에서는 매년 봄과 가을 메밀꽃이 피고 수확하는 시기에 맞춰 메밀 문화제가 펼쳐지는데요. 진짜 와 메밀밭에서 저렇게 하니까 너무 더 그러니까. 분위기 있어 보여요. 그렇죠. 분위기 너무 좋고. 작년에 10만 명이 다녀갔대요. 네. 와. 여긴 어디요? 완전 포토 스팟인데? 그러네. 너무 이쁘죠. 이야, 이건 뭐 그냥 달력 사진이네요, 그냥. 달력 사진이야. 오늘 칭찬 너무 많이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마을 부녀회와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며 마을의 자랑인 메밀을 널리 알리는 것뿐 아니라 이웃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마을 잔치를 만들어가고 있답니다. 또 이렇게 좋은 데 가면 먹는 게 오. 빠질 수 없잖아요. 아. 와, 이렇게 예쁜 공간에 왔는데 또 먹을 거 빠질 수 없잖아요. 이야. 제가 부녀 회장님께 이 메밀로 만들어진 거 다 주세요 했더니 이렇게 한 상이나 주셨습니다. 이거는 온국수, 비빔국수, 메밀전, 지름떡, 빙떡까지. 다 메밀로 만든 거죠? 네, 맞아요. 아유, 그동안 고생한 보람을 좀 음식으로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네요. 너무 맛있겠죠? 네. 원래 비빔국수 비빌 때 좀 힘들잖아요. 비빌 때 뻑뻑해서. 근데 여기는 국물도 촉촉하게 주셔가지고 너무 부드럽게 잘 비벼져요. 우와. 민규 씨 꽤 잘 먹네요. 시원해. 새콤달콤 너무 맛있어요. 이거는 옷에 튀어도 모를 맛. 정신없이 먹을 맛. 근데 집에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튀어 아니, 있더라고요. 아니 진짜요? 하얀 옷 입고 있어가지고. 약간 메밀 컨셉으로 옷을 입고 가신 것 같긴 한데. 제가 이 비빔국수를 먹으니까 제 몸이 근질근질 하거든요. 이 맛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는 거지? 이 맛을 또 몸으로 제가 춤춘 거예요. 이건 좀 너무 마이너스 아닌가요? 네. 와, 면을 진짜 많이 주셨어요. 그래도 오늘은 민경 씨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그러니까. 합시다. 기분 좋네. 네네네. 네. 네. 저 진실의 미간인가요? 저 너무 미간은? 맛있었어요. 네. 이게 고기국수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달라요? 근데 조금 더 사골 느낌? 뭔가 우려진 느낌? 면이랑 육수랑 너무 잘 어울린다. 몸보신 하는 것 같아, 몸보신. 진짜 메밀면과의 그 조합이 상상이 안 가는데요? 와, 또 나왔네. 아, 이거 뭐 일종의 짤인가요, 이거? 네. 제가 진짜 축제 가면 전을 꼭 시키거든요. 여기는 맛있을지 아주 객관적인 시선으로. 문경 씨가 막걸리 한 잔 찾을 만도 한데. 예. 일단 바삭함 합격. 오. 씹으면 씹을수록 그 메밀 향이 올라오면서 되게 고소해요. 이때 양파즙까지. 몸살 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아, 이게 메밀 지름떡인데 제 원픽이 이거예요. 아,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아, 먹방으로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어. 그래요? 어.
왜 이렇게 맛있어? 제가 하얀 색깔 기름떡은 많이 봤어도 이거를 메밀로 넣은 게 진짜 킥이에요, 킥. 뭔가 빙떡 향도 나면서 기름떡처럼 쫀득쫀득한 맛도 있고 설탕 묻어서 달콤하고 이거는 어르신들도 너무 좋아할 것 그러니까 보통 같아요. 우리가 지름떡은 찹쌀로 하잖아요. 네, 하얀색인데. 근데 저렇게 메밀로 한 거는 정말 매력 있을 것 같아요. 이 제주도에 메밀하면은 빙떡 빠질 수 없잖아요. 그쵸. 빠질 수 없죠. 이거는 그렇지. 제주도 사람들 다 좋아하지 않을까. 네. 저 안에 이제 무채 이렇게 볶아가지고 썰어 넣었잖아요. 너무 달달하죠. 너무 맛있다, 이거는. 이건 말이 필요 없다. 에헤라디야. 오늘 몇 번째죠, 지금? 에헤라디야. 창피함은 시청자의 몸. 네네. 메밀꽃이 진 자리에 남은 소중한 결실, 메밀 알곡. 그 껍질은 특별한 체험으로 다시 태어나는데요. 바로 베개 만들기 체험입니다. 이제 제가 여기에 넣으면 되나요? 아, 예, 이거를 한 80% 정도 80% 하면 딱 정도? 좋습니다. 네. 한 요 예. 요 정도 네, 채울까요? 그렇습니다. 예, 잘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메밀 껍질로 만든 베개는 통기성이 뛰어나 늘 시원하고 머리를 편안히 받쳐줘 숙면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자연 그대로의 재료라 아이부터 어른까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건강 베개랍니다. 예. 오호. 잘했습니다. 예. 어때요? 정말 객관적으로. 아, 객관적으로 봐서, 예. 아, 처음 치고는 A 플러스 드리고 싶습니다. A 플러스요. 네, A 플러스. 이게 이제 완성이 된 거군요, 이제. 네, 예뻐요. 근데 너무 보기 좋은데. 그러니까요. 네. 와흘리에서 먹고 놀고 체험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가더라고요. 이장님, 저 방금 뭐 산책도 하고 맛있는 네. 것도 먹고 네. 베개 체험도 하고 네. 너무 재밌었거든요. 네. 저 하루만 더 있다 가면 안 될까요? 여기 대자로 뽑고 싶어요. 집에 가기 아이고, 싫어요. 예. 그 베개 있잖아요. 이 메밀 체험 마을이 있습니다. 숙소도 있고. 오늘 저 하루 자고 갈게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시죠. 예. 숙소가 있네요. 숙소가 있네, 어쩐지. 베개 들고 다녀야겠네. 깔끔한 숙소는 물론 사람들의 손길이 느껴지는 따뜻한 공간이랍니다. 아싸! 저 베개도 만들었고 이제 푹 쉴 거예요. 찾지 마세요. 근데 누구 있는 것 같은데? 이 고수민 PD 아니야, 이거 혹시? 피디님? 이거 근무 피디님. 태만 아니에요? 아니, 일 안 아프다고. 하시고 뭐 하세요? 여기서? 저 아프잖아요. 에? 그래도 일을 해야죠. 아, 베개다. 뭐야? 베개도 뺏어가셨어. 고수민 PD 원래 저런 사람 아닌데 방송에서 너무 이상하게 나오네요. 예. 푹 쉬겠다는 계획은 바람 따라 날아가 버렸지만 메밀꽃 흐드러진 이 풍경을 보고 있자니 복잡했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봄이 다 가기 전에 여러분도 한번 구경 오세요. 자연과 정이 흐르는 이곳에서 특별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네, 마지막에 그 침대 장면만 아니면 그림 같은 풍경이 정말 펼쳐진 그런 오늘의 2주의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네. 진짜 보기만 해도 너무 힐링됐고 민경 씨 이렇게 또 맛있는 거 많이 먹는 거 보니까 기분 좋았어요. 네. 그래요? 네. 아주 잘 드시던데 보니까. 네. 저 정말 와흘 메밀 문화재 가서 네. 정말 힐링하고 어. 또 편안한 마음까지 얻고 왔거든요. 네. 제가 메밀밭 사이를 이렇게 걸어 다니니까 진짜 무슨 드라마 주인공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니까요. 네. 정말 그 메밀의 매력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쵸. 네, 어떤 제가 매력이에요? 열심히 춤을 또 추고 네. 여러분께 표현하려고 네. 열심히 춤을 췄는데 와흘리 부녀회 이 음식 솜씨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무슨 맛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와흘리에 한번 직접 와서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이 주말에만 또 음식점이 운영이 된다고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평일, 주말
상관없이 음식을 맛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꼭 네. 찾아와 주세요. 네. 네. 근데 저는 계속 저기 옆에 있는 그 베개에 좀 눈이 가기는 하거든요. 왜냐면은 베개가 요즘 잠을 혹시 잘 못 주무시나요? 아니, 네. 저는 베개 약간 유목민이거든요. 네. 베개가 진짜 그 수면의 질에 엄청 중요한 그거 역할을 중요하죠. 한다고 하는데 네. 좀 이렇게 배 보니까 어때요, 메밀 베개? 후기 좀 말씀드리자면 네. 아까 시원하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요즘 날이 좀 더워져서 그런지 자다가 한 번씩은 꼭 깼었거든요. 근데 이 메밀 베개를 쓰니까 시원해서 그런지 깨지 않고 푹 자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더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 베개를 머리에 딱 대면은 네. 부드럽게 퍼지면서 머리에 딱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뭔가, 움직이면서. 네, 맞춤 베개가 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 강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메밀꽃 뭐 예쁘다고 이렇게 해서 구경하고 경치에서 사진 찍고 했지만 메밀꽃도 보고 메밀도 요리한 음식도 먹어보고 메밀 베개 이게 제주에서는 모밀 베개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거 나중에 한번 써봐야겠다 했는데 어르신들이 너무 좋다고 하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네요. 너무 좋았어요. 네. 이 베개뿐만 아니고 네. 먹을 거면 먹을거리, 또 풍경도 풍경, 즐길거리까지 아주 풍부한 와. 네. 쉬고 먹고 즐길 수 있는 네. 와흘리 메밀 문화제 5월 31일까지 계속 쭉 이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디 갈까 하실 때 이 와흘리 메밀 문화제 꼭 한번 와보시길 네. 정말 강추드립니다. 꼭 찍어 와야 돼. 지금 약간 마을리 이장님이 와 계신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홍보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명예이장이 네. 될 수도 있고 여성이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마을리 홍보대사 같은데 오늘 그래도 그만큼 잘 즐기고 왔다는 거니까요. 네. 오늘 소식 잘 들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소식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새로 개업한 신상 가게들을 찾아 나서는 개업맨 좌형무 리포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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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오늘 또 개업맨이 아니고 또 다른 특별한 곳에 다녀왔다고 그래요?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우리 또 오민경 리포터가 또 맛있게 또 먹방을 하고 오셔가지고 네. 저는 또 식당이 아닌 또 아하. 특별한 곳을 다녀왔는데요. 오. 출발 전부터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여행의 시작점이자 출발하자마자 특별해지는 그런 곳이에요. 좀 궁금하시죠? 또 어떤 곳인지 저와 함께 화면으로 만나시죠. 뭐예요? 뭐예요? 병원? 심상치 않죠? 아니 뭔가 여행의 설렘이라 했는데 이거 왜 앰뷸런스예요? 긴장되는. 생사를 다투는 긴박한 순간 누군가는 오늘도 묵묵히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때로는 가장 빠른 길을 찾아가며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이들이 있는데요. 제주의 특별한 하늘길, 그 길 위에서 펼쳐지는 숨겨진 이야기와 감동을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공항. 네. 형국 씨네요? 오늘 좀 약간 있어 보이게 입었는데. 형국의 운수 좋은 날. 그래, 형국아, 이번 출장만 잘 되면 대한민국 최고의 먹방 MC가 될 수 있어. 할 수 있어. 저 무슨 용도예요? 조 선생! 가방은? 가식 가방입니다. 간식 가방. 아이고, 왜 그래? 무게 잡고 걷다가 넘어졌어요. 아이고. 못 움직여. 허리. 고객님 예. 어디 편찮으세요? 아유, 넘어졌어요. 아유, 허리도 아프고. 중요한 출장을 가야 되거든요. 꼭 가야 되는데 지금 허리 꽝이야, 다리 꽝이야. 네네. 껴줘. 고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좌현국이요. 좌현국 고객님. 네네네. 고객님 이렇게 불편하신 분을 위해서 저희가 휠체어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휠체어 이용해 보시겠습니까, 고객님? 정말요? 네네네. 어떻게든 갈 수만 있다면 네네. 부탁해요. 저희 담당 직원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런 고객님. 시스템이 있군요. 특히 이제 네네, 어르신들 부탁드릴게요. 같은 경우에 움직임이 어려우신 분들한테도 서비스가 지원이 되더라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카운터 PSM 김영선 차장입니다. 오늘 1362편에 28에코 휠체어 고객님 계십니다. 네네, 휠체어 갖고 이쪽으로 지금 고객님이 많이 불편하셔서 이쪽으로 직접 휠체어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오고 있어서요.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지금 일어서실 수 있을까요, 고객님? 괜찮으실까요? 제가 부축해 드리겠습니다. 네, 축에 도와드릴게요.
옆에서 진짜 너무 친절하게 도와주고 계시네요. 네. 저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어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아유 제가 아직 수속도 못 해가지고 아유 중요한 이거 간식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제가 수속을 도와드릴 거고요. 고객님, 저희 휠체어 고객님은 저희 수화물도 빨리 나올 수 있게 처리해드리고 저렇게 카운터도 별도로 전용 카운터가 마련되어 있어서 빠른 수속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고객님. 우선적으로 이렇게 처리해 주신다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속은 제가 전부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이게 너무 수고스럽. 그렇게 저는 와우. 휠체어 서비스 덕분에 무사히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형국의 운수 좋은 날 해피엔딩으로 끝! 근데 저렇게 불편할 때 수속까지 다 도와주면 너무 고맙죠. 그쵸, 너무 힘이 되죠, 진짜. 네, 오늘 제가 휠체어 서비스 직접 이용해 봤잖아요. 너무 친절하고 너무 조심조심 하면서 너무 친절하게 잘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용한 그 휠체어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휠체어 서비스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본인이 이용하시고자 하면 예약할 때 저희 직원에게 말씀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요즘은 홈페이지에서 직접 본인이 휠체어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공항 현장에 오셔서 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 저희 직원이 전담 직원이 비행기 탑승 수속부터 비행기 탑승하는 데까지 전부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 있고 그리고 또 많이 만족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이뿐만 아니라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부터 임산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고객까지 누구나 안심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는 중증 환자의 경우 육지 대형 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유일한 수단으로 항공기를 이용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저희 항공사는 중증 환자가 누워서 이동할 수 있는 스트레처 장비를 제공하고 1999년부터 26년간 항공권 할인 제공 등 제주도민과 상생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 전용 차량, 서비스 전담 직원을 운영하며 제주에서 매년 스트레처 이용 중증 환자 120명,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 1만여 승객에 대한 항공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항공사는 지속적으로 응급 이송이 필요한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항공운송 서비스를 펼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주는 지역 특성상 의료 여건이 좋지 않죠. 제주도민들의 상급 종합병원 이용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완결적인 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제주에서는 하늘길을 통한 응급수송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 긴박했던 실제 상황을 직접 담아왔습니다. 이거 지금 실제 상황인 거죠? 실제 상황입니다. 이날 제주의 한 병원에서 환자를 태운 응급차가 급히 공항으로 향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환자는 제주에 관광을 왔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신 환자예요. 이 환자가 제주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서울에 있는 상급 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스트레처를 이용한 항공수속을 하게 됐습니다. 응급차가 공항에 도착하자 공항 직원들은 곧바로 환자 수속을 마치고 항공기까지 신속하게 이송을 시작합니다. 그래요. 제주는 사실 뭐 배편도 있긴 하지만 공항, 이 항공편 자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교통편이어서 그렇죠, 정말. 이런 서비스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되는군요. 안전 테스트도 꼼꼼히 진행하고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커튼봉까지 설치해 세심하게 준비한 스트레처가 완성됩니다. 근데 사전 준비를 많이 해야 되네요.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의 이 힘이 합쳐져서 되는 거네요. 곧이어 거동이 어려운 환자를 위해서 기내로 바로 연결되는 전용 리프트로 안전하게 옮겨지는데요. 필요할 땐 의료진이 동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겐 특별히 항공권 할인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저희가
평생 한번 해볼까 말까한 지금 어떻게 보면 여행인데 비행기 여행인데 좀 필요하신 분들이 생각으로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주도에 자꾸 있다 보니까 예상센터에 있다 보니까 헬기로 해서 환자 이송하는 거는 봤는데 비행기로 이렇게 이송하는 거는 처음 제가 이제 접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내 환자들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구나 하고 새롭고 또 이제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또 제가 알게 돼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많이 알려주고 있어요.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이것도 있더라 하고 알려주려고 하고 있어요. 예. 회의를 빌게요. 다들 너무 따뜻하네요, 마음이. 이 서비스는 해마다 이용 건수도 늘고 제주의 중요한 응급이송 정책으로 자리하면서 이용 만족도 역시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응급으로 가셔야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서울에 빨리 올라가셔서 치료를 받고 또 쾌차하셔서 내려오신 다음에 또 고객님들이 그 칭송의 편지도 많이 써주시고 계십니다. 너무 칭찬하고 아니 본인도 감사하겠지만 가족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저 입장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제주도는 아무래도 의료 시설이 맞아요. 열악하다 보니까 이제 상급 병원으로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상급 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때 빨리 어쨌든 저희가 가능한 빠른 편으로 예약을 도와드리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도 많이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네. 도움이 필요한 승객을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항공기 응급 환자 수송 서비스.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현장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많은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마 오늘 방송 보시면서 항공기 응급 환자 이송 서비스 이런 게 있었나 아마 휠체어 정도까지는 아셨는데 이런 스트레처 그런 이송이 가능했구나라는 걸 새로 알게 된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뭐 공항과 또 항공사, 의료진이 함께 정말 이렇게 철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좀 믿음도 있고 이런 서비스를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나저나 그 아까 허리 아파서 들어놓은 우리 좌영국 그 씨는 출장 잘 다녀오셨나요? 뭐 실은 제가 이용했던 그 휠체어 서비스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약간 연출, 약간 연기를 좀 해본 거고요. 그리고 그 화면에서 보았듯이 그 응급 환자 그 항공기 이렇게 이송 시스템은 실제였거든요. 우리 또 환자분에게 또 양해를 구해서 촬영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정말 이렇게 여기 응급 상황에서도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말 아까 같은 상황 얼마나 이게 당황스러울 거예요. 제주에 여행을 와서 다치면 사실 그 환자분도 그렇고 보호자분도 너무 이제 당황해서 진짜 멘붕에 빠질 것 같은데 이렇게 철저하게 직원들이 탑승부터 뭐 수속까지 다 도와주시고 마지막에 또 쾌유를 빌어요 이런 따뜻한 인사까지 건네주시는 게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이게 응급 환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이동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뒤에서 열심히 일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이렇게 많았구나라는 걸 이번에 또 새삼 또 알게 되었고요. 정말 이 앞으로도 이 따뜻한 하늘길이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동안 맛있는 소식만 전해주셨는데 이렇게 좀 따뜻하고 훈훈한 또 정보가 되는 이런 소식까지 소개해 주시니까 100점 만점에 1000점. 마음이 풍만해졌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주엔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순서는 이번 한 주 제주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죠. 제주의 소리 박성호 기자님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기자님? 네, 오늘은 아무래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하면은 11일을 이제는 앞뒀는데요. 제주를 바라보는 대선 후보들의 구상도 좀 본격적으로 맞붙었습니다. 우선 이제 양대 정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제시한 요 제주 공약을 먼저 살펴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먼저 두 후보 모두 제주를 신성장 산업의 선두주자로 육성하겠다는 방향성에 이제도 공감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 K 이니셔티브를 이제 슬로건으로 내걸었는데요. 제주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그린 수소와 스마트팜 또 바이오 헬스와 같은 친환경 기반의
분야의 산업을 이제 육성을 하겠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수익을 돌려준다는 차원에서 이제 이른바 햇빛 연금, 바람 연금을 구상을 이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역시 이제는 신산업 육성을 한다고 이제는 표방하면서 또 전기차, 또 AI, 헬스케어를 키우겠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주요 키워드로 이제 첨단 산업 육성 공약을 제시를 했는데요. 첨단 과학기술단지에 AI 스타트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또 서귀포 헬스케어 타운에는 바이오 기업 연구소 유치를 공약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또 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두 후보 똑같이 이제 제주대병원을 이제 상급 종합병원으로 승격시키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사상과 관련해서도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공감하면서 유족에 대한 복지 사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재명 후보나 이제 김문수 후보나 어떻게 보면 제주를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어떤 큰 그림에 대해서는 좀 공감대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두 후보 간의 어떤 차별점들은 또 존재하겠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각 정당이 워낙에 이제는 개성이 있고 각각의 방향성이 있다 보니까 상반되는 지점도 적지는 않습니다. 먼저 이제 경제 활성화를 똑같이 공히 약속을 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겠느냐 하는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요, 환경과 개발 간의 이제는 균형에 있어서 친환경 성장을 중시했습니다. 현재 이제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지사잖아요. 네. 이 제주도정이 내세웠던 2035 탄소 중립 기조를 이제 함께 하기로 한 것이죠. 주민 참여형 에너지 사업이나 또 자원순환 체계 이런 것들을 공약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김문수 후보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이제 적극적인 대규모 국책 사업 유치를 제시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추진되고 있는 제주 제2공항이나 제주 신항만과 같은 사업을 이제는 조속하게 추진을 하다 보면은 뭐 적게는 13조 원, 뭐 많게는 15조 원까지 이제는 제주에 투입될 텐데요. 자연스럽게 이 지역에는 낙수 효과가 생기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좀 명시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았었던 이재명 후보와는 차별성을 보인 것이기도 하고요. 관광 정책에 있어서도 이제 이재명 후보는 뭐 한 달 살이나 공유 오피스와 같이 이제 개인의 체류형, 체험형 관광에 집중한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대형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관광 물류 거점화에 방점을 찍어서 이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확실히 공약부터 정말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또 다른 정당의 후보들은 어떤가요? 예, 좀 양대 정당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집중을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른바 이제 제3지대의 후보들의 선전도 돋보입니다. 이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뭐 아직 제주와 관련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지는 않았는데요. 대신 각 지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 지역 공약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세 자치권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이제 기업의 법인세에서 국세로 거치는 비율의 30%를 감면하고 이 금액을 지방세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갑론을박이 있기는 하지만 최저임금을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는 약속도 대표적이겠고요. 또 이제 유일한 진보 후보임을 이제는 강조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는 먼저 제주 제2공항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고요. 또 4.3을 폄훼하거나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을 약속했습니다. 네. 이 제주가 선거에 있어서 차지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런 표현을 쓴다면서요. 제주를 대선 풍향계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하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왜 이런 표현을 쓰지라고 생각을 하실 것도 같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제주를 대선 풍향계, 민심의 바로미터, 상당히 저는 재미있는 표현이고 또 의미 있는 상징이라고 또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게 역대 선거를 되돌아보면은 제주에서 이긴 후보가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머쥐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이게 민선 체제 이후에 유일하게 이제는 결과가 다른 것이 지난 20대 대선뿐이었고요. 네. 그 전까지는 이제는 제주의 1등이 곧 대선 1등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만큼 제주는 뭐 지역주의 투표 성향이 강하지 않고 정당보다는 후보의 자질이나 정책 또 뭐 전국적인 이 흐름에 따라
표심이 좀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곳이라는 방증이기도 하겠죠. 좀 숨가쁜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각 후보들의 제주 방문 일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권영국 후보가 지난 21일 이제는 제주를 찾았었고요. 이재명 후보도 어제 동문시장에서 대규모 거리 유세를 벌였습니다. 또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도 다음 주 중에 이제 제주 방문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제주의 미래를 위한 선의의 경쟁이 펼쳐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게요. 당연히 선의의 경쟁을 기대해야 하는데 근데 이런 와중에 제주에서는 좀 안타까운 일도 있었잖아요. 소상공인을 울렸던 노쇼 사건. 이게 좀 이슈가 그러게요. 됐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참 선의의 경쟁이라는 멘트가 굉장히 무색한 상황이기는 하죠. 이 제주 선거판에 좀 황당하면서도 굉장히 씁쓸한 사건이 발생한 건데요. 대선을 직전에 두고 이제 정당의 당직자를 사칭한 노쇼 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노린 악질적인 범죄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게 여야를 가리지 않고 벌어지면서 경찰 수사도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17일 발생한 사건인데요. 제주 시내 한 횟집에서 이 민주당 당직자를 사칭한 인물이 이제 20명의 식사를 예약하고 또 고급 양주 4병을 구입 비용을 이제 대납해달라고 속여서 600여만 원을 챙겨 달아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 이튿날인 18일에도 서귀포시 한 펜션에서 자신을 당직자라고 사칭한 또 다른 인물이 전화를 걸어서 선거운동원 30명의 숙박을 예약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 가짜 당직자는 도시락 대금을 숙박비와 같이 결제할 것처럼 속여서 또 400만 원을 이제 제3자의 계좌에 송금하게 한 뒤에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형적인 선결제 사기 수법이죠. 19일에도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또 다른 숙박업소에 30명의 숙박을 예약한 뒤에 잠적하는 일이 벌어졌고요. 노쇼 사기로 인한 영업 손실은 고스란히 업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또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고 또 말씀을 드렸죠. 국민의힘을 사칭한 사기 행각도 벌어졌는데요. 요거는 19일 서귀포시 한 호텔에서 국민의힘 당직자 명의로 15명의 숙박을 예약을 했는데 이제 실제 체크인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예약자는 자신을 이제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도시락에 대한 선결제를 요구하는 이 수법까지 거의 유사하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호텔 측이 이제 약속된 시간에 이제 투숙객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또 예약자도 전화를 받지 않다 보니까 국민의힘에 관련 사실을 통보를 했습니다. 이게 선거 국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많은 인력 동원이 빈번해지고 있고요. 또 캠프 입장에서는 좀 우리 후보를 선택해 주세요라고 호소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을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이런 연결고리를 노린 그야말로 좀 파렴치한 범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각 정당은 이 관련 행위에 대해서 경찰 수사를 의뢰했고요. 경찰도 선거 사범 수사 상황실을 통해서 추가 피해 예방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좀 이와 같은 사례에 이와 같은 피해가 당하지 않도록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여러분들께서도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좋겠고요. 아무쪼록 경찰도 좀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이러한 범죄들을 뿌리 뽑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대선 앞두고 이렇게 선거 분위기를 흐리는 최근에 이제 정책 대결로 가야 된다 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선거 분위기를 흐리는 건 사실 이건 범죄잖아요. 그러니까 범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건 뭐 정당을 떠나서 정말 깨끗한 선거 환경에 대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 유권자인 우리들의 몫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함께 해보게 됩니다. 자, 뭐 선거 앞두고 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좀 걱정도 되네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제주의 소리 박성우 기자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주의 문화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제주 문화 상징 백선 다시 보기 시간인데요. 제주 하면 푸른 바다가 먼저 떠오르실 테죠. 그리고 또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 까맣고 단단한 제주의 돌인데요. 척박한 환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주고 또 밭과 집을 지켜주었던 제주의 오랜 지혜가 담겨 있는 돌담 이야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눈부시게 피어나는 제주의 봄.
노란 빛으로 넘실대는 유채꽃과 시원하게 펼쳐진 푸른 바다, 바람에 일렁이는 보리밭, 그리고 굽이치듯 흐르며 제주의 봄 풍경을 완성하는 돌담. 이 강렬한 대비는 마치 한 폭의 그림인 듯 환상적이다. 사계절 어느 곳을 가도 끝없이 펼쳐진 검은 돌담. 돌담을 빼놓고는 제주인의 삶과 풍경을 말할 수 없다. 눈길이 닿는 섬 곳곳마다 끝도 없이 이어진 돌담. 제주의 돌담은 언제 어떤 이유로 쌓기 시작했을까? 돌담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고려시대로 제주 판관 김구가 약한 자들의 토지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밭담을 쌓게 했다고 전한다. 산과 들의 가축이 넘쳐나 돌담을 쌓지 않고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기록 또한 보인다. 지금 사람들 눈에 그저 아름답게만 보이는 이 돌담은 사실 제주 사람들의 오랜 지혜의 산물이다. 척박한 경작지를 일구기 위해 쌓는가 하면 큰 길에서 집까지 굽이굽이 돌아가면서 모진 바람을 완화시켜주기도 하고 방목된 마소들로부터 곡식을 지켜내는 것까지 돌담은 척박한 섬의 생존을 위해 필수 조건이었다. 모든 것을 핥히고 지나갈 듯 바람이 사납다. 섬 토박이들에게 바람은 숙명과도 같다. 돌담은 그 바람에 순응한 산물이다. 아무리 세차게 비바람이 몰아쳐도 제주의 돌담은 끄떡없다. 구멍이 숭숭 뚫린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는 길을 터주며 바람에 저항하지 않고 품어안는다. 애들러 돌아가는 사이 처가에 이르러선 제풀에 누그러지도록 하는 지혜. 돌담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 했던 섬 사람들 의지의 산물이다. 언뜻 성담 같은 돌담이를 걸어가는 이들이 보인다. 잣담이라고 하는 돌담이다. 밭 사이로 이어진 이 길을 통해 다른 밭에 피해를 주지 않고 안쪽에 있는 밭으로 간다. 화산섬 제주. 척박한 이 땅은 읽어도 끊임없이 돌이 나온다. 그 잔돌을 골라 넓게 쌓아 만든 것이 바로 잣담이다. 이처럼 돌담엔 척박한 환경을 잘 이용할 줄 알았던 제주 사람들의 지혜가 담겨 있다. 제주의 돌담은 쌓는 방식에서부터 독특하다. 생긴 대로 돌을 그저 척척 쌓아 올린다. 대충 쌓는 듯이 보여도 흐트러지는 법이 없다. 얼기설기 쌓여있는 모습이 어쩌면 자연을 너무도 닮아있다. 돌담은 쌓는 방식과 쓰임새에 따라 종류 또한 다양하다. 주변에 흩어진 돌들을 한 줄로 쌓은 것을 외담, 담의 아래쪽은 작은 돌멩이로 빈틈없이 쌓고 그 위에 큰 돌로 쌓은 것을 백회담이라 한다. 또 안팎 두 줄을 큰 돌로 쌓고 그 사이에 잡석을 채워 넣는 격담도 있다. 숱한 비바람 속에서도 수백 년을 견고하게 이어온 돌담. 그것은 마치 척박한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면면히 이어온 제주인의 삶을 보는 듯하다. 신물이 날 만큼 돌이 지천이었던 땅. 하지만 제주 사람들은 삶의 자리에 돌을 들여놓아 더불어 함께했다. 돌담은 제주의 공동체를 튼실하게 지켜주는 버팀목이었다.
서로의 삶의 공간을 나누는 경계였지만 그 자체로 열려 있어 서로 소통하고 정을 나눌 수 있었다. 가난하지만 서로가 있어 의지가 됐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올레땀을 넘나들고 이웃의 떡반을 건네는 돌담 사이로 삶은 무르익었다. 살아서 함께했던 돌담은 죽은 자리에도 놓여졌다. 제주의 오름자락. 이곳에서 매우 독특한 돌 문화를 만날 수 있다. 바로 산담이다. 장례를 치르고 나면 사람들은 산담을 쌓는다. 산담은 몇 겹의 겹담으로 낮으면서도 넓적하게 사다리꼴로 쌓는다. 살아서 돌과 거친 삶을 살아야 했던 제주 사람들은 죽어서 돌에 둘러싸여 마침내 편안한 안식을 얻는다. 서로 기대어 오랜 세월 이 땅을 지켜온 돌담. 시간은 흐르고 삶이 달라져도 섬과 제주 사람이 존재하는 한 돌담은 늘 그 자리를 지킬 것이다. 자, 그럼 계속해서 문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제주 원도심 도시재생 거점 시설인 고씨주택 제주 책방에서 5월부터 6월까지 제주의 곶자와를 주제로 특별 도서 큐레이션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김영수 도서관 친구들 활동가들이 직접 그린 시간이 머무는 곳 곶자왈 그림책 원화 전시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고즈넉한 고씨주택에서 곶자왈의 이야기와 함께 마음의 평온을 얻는 시간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2025 도민 문학학교 창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동화 창작 강좌인 동화 숲의 우미 틀대의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이번 강의는 동화 작가이자 생태 작가로 활동 중인 이영득 작가가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6월 12일부터 7월 10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펼쳐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 기간은 6월 2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고 하는데요. 동화 창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역 연극 창작 활성화를 위한 제주 연극 페스티벌이 6월 7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됩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김정문화회관 공연장에서 펼쳐질 예정인데요. 제주 지역을 대표하는 연극단체 4팀이 참여해서 다양한 장르와 감성으로 도민들을 만난다고 합니다. 예매는 서귀포 이티켓을 통해서 선착순으로 예매 가능하다고 하네요. 웃음과 감동이 공존하는 제주의 연극 세계 함께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네, 요즘 제주의 들녘에서는 마늘 수확 때문에 한창 분주할 때입니다. 농가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바쁜 시기를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이맘때가 되면 꼭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바로 이분들이죠. 정말 이 농촌이 바쁠 때 정말 손을 보태려고 오시는 봉사자분들인데 뭐 제주에 있는 봉사자들, 뭐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또 이렇게 자원봉사로 또 봉사활동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그래요. 맞아요. 이게 바로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예로부터 이어져 오는 제주의 순으름 정신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마무리는 이렇게 훈훈한 이야기를 전해보면서 오늘 제주엔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훈훈한 소식들이 더욱 많이 들리길 기대하면서 자, 오늘 제주가 한눈에 보이는 방송 제주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